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립니다. 이 중에 라이브 채널,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또 모바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모처럼 시황 변동 상황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코스닥이 605포인트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코스피가 나오는데 지금 코스닥이 더 좋아서 살짝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15%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2.1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2.23포인트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코스닥 대비한 코스피가 조금 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일단 전 시간대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옵니다. 1%도 상승이 되지 않던 시장이 1%가 넘기고 있고요. 1960선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1937부터 1963까지 거의 보시면 그래프상으로도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장은 최근에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올라가는 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다 보니 같이 함께 하면서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좀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돌아서 줍니다. 외국인이 875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하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급등장 지금 들어서면서 개인들은 일단 물량 정리하자. 최근에 하락장, 상승장 할 것 없이 개인들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담았는데 오늘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네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부터 해서 면세 관련주들, 2차 전지들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그동안 열심히 사던 물량들 일부 처리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가 딱 나옵니다. 조금 전에 1.8이었는데 1.82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막도 못 따라갑니다. 1.7에서 1.8%대까지 올라왔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595부터 60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면 조정 없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은 힘도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하루만 해도 장중에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 매수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매도 전환했고요.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시장 오랜만에 구경합니다. 그리고 기관 가운데선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사주고 투신이 팔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환율은 빠집니다. 지금 지수가 급하게 올라와 주면서 환율의 조정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네요. 1210원이 깨지지 않고 있었는데 일단 1208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 조정받고 시장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장이 좀 분석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950선을 돌파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호조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가 접어들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동참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또 600선까지 또 돌파하는 등 여러모로 괜찮은 좀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제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역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장세를 이끌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 매수세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일단은 리세션이라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감소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연준의 입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 지표가 호조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잭슨홀 이제 심포지엄에서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최소 50bp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스탠스를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방적 금리 인하 이후에 한 차례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한 두세 차례 인하를 할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25개월째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4개월만 더 계속적으로 둔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IMF 2부 수준의 29개월짜리에 대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런 공포에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일 거래일째 팔다가 오늘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31일까지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하시면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역시 투자 전략은 비중 축소 내지는 이제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 상황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짧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792억으로 신장 컨센서스 대비 적게 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면세점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대한 트래픽 둔화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따이구나 외 이상의 구매 상품에 대한 믹스 변화와 그런 부분들이 소폭 증가하면서 면세점 부분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보면 소폭 그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중국 따이구와 외 이상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경우에는 이제 중추절을 맞이해서 시즌 온라인 행사에 대한 제품 수요와 그리고 이제 9월 경우에는 춘절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3분기에도 역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상회할 거라는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 얘기를 짧게 전해주시면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하 의원님, 어때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제가 8월 6일에 출연해가지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목소리 굉장히 커지셨는데 오늘? 네? 목소리 굉장히 커지셨어요. 그런가요? 목소리 좀 줄일까요? 아니, 좋아서 그래요. 네. 그때 또 마침 저희가 그 샘플러스 위원들이 그 카카오톡 무료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그 회원님께서 레버리지 사도 되냐 해서 레버리지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늘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즐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시장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많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단계를 좀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세 흐름을 좀 즐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제 5일선으로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흐름을 타시면 되겠고 5일선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잠시 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손쉽게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맵이라든가 맵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LBS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의 상반기에 강력한 좀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암동에서도 그런 어떤 페스티벌도 있었고, 그리고 또 2021년에 그 세종시에서 2021년에 그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든다고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 팅크웨어가 볼보 트럭 코리아하고 해서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쪽에서도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 자동차 쪽이 그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이죠. 뭐 차량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커브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국제 표준 시험에 좀 통과가 됐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날씨가 좀 좋으니까 미세먼지 쪽이 좀 부각이 좀 밟지 못하고 있지만 또 날씨가 또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또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연관해서 또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죠.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이제 끝났는데 팅크웨어가 상반기에 매출액이 934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거는 27억을 좀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그 다음에 22.7% 좀 증가를 했다. 실적이 나오지는 않은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타격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빠졌을 때는 그냥 종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주들 중에서도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이 나온 애들은 여러분이 좀 잘 좀 가지고 가신다 하면은 조금 수익이 좀 듬뿍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캠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좀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동반 하락한 부분인데,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좀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그 카메라가 휴대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용 카메라,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는 차들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 다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개별적으로 그걸 설치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라는 게 전체적인 모든 차량의 앞뒤, 옆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용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또 캠시스가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거고, 또 이것도 자율주행차 드론하고 연관이 되겠죠. 카메라가
우리 자율주행차 카메라가 그 자동차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걸 그냥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가 드론에도 좀 장착이 된다. 드론을 좀 띄워가지고 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자들 뭐 추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서도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방에도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하고 자율주행해서 카메라가 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로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국제적인 시장에서는 2020년 기점으로 인해서 이 친환경차들의 그 판매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좀 당겨졌어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 2020년 좀 당겨져 가지고 친환경 차량들이 좀 판매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소형 전기차인 세보 모델을 이달 말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조그만 전기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 캠시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한 초소형 그 전기차 쪽에서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국한되지 않고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생체 인식과 정보 보안 쪽으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이 보안 쪽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생체 인식, 그다음에 정보 보안 쪽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박영태 대표이사께서 이재명 도지사와 중앙대학교 동문이다. 일단은 뭐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뭐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그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SAT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이 좀 시장이 이제 막 꺾기 전에 이제 5월, 6월 달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이렇게 보면 5월, 6월에 특히 상당히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최근까지도 뭐 KMW도 상당히 좋았었고, 며칠 사이에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음봉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많이 좀 시장에 의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돼서 좀 꺾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타격을 좀 받았었던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주요 거래처는 우리나라 통신 3사를 다 매체로, 거래처로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 유플스죠. 그 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중축기가 있는데, 이게 70% 이상을 이 SAT에서 좀 제조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납품은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국도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 가입자 수가 약 한 180만 명 되겠고, 연내 한 400만 돌파 좀 예상이 좀 예정이 된다는 거. 글로벌 시장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연 1000만 명, 그 다음에 2024년까지에서는 19억 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G 스마트폰이 2025년까지 전체 스마트폰의 42%를 좀 차지한다는 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5G 자체가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앞으로 상용화할 국가들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쭉 장기적으로 좀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5G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빠졌던 종목들 성장주로서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사 같은 경우는 주당 100원의 좀 배당금을 좀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1965원인데 주당 1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또 몇 개월, 지금 8월 달인데 좀 금방 지나갑니다. 연말 옵니다. 그래서 배당금주로서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66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콘택 시스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5G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정부 또 차원의 정부에서 상반기에
한 298억에 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컴퓨터 시스템이 좀 수주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자회사 쪽에서 시멘트하고 아스팔트를 좀 기본으로 하는 건축 및 토목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끝납니다. 이제 오늘인가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번 주 끝났는데 만약에 끝나고 나서 북미 간에 좀 대화가 잘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남북 간에 대화도 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은 또 갑자기 또 사이가 좋아지면은 그게 또 언제 그랬냐에 따라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북한 관련된 종목들에서 또 그게 완전히 또 불처럼 타오르면은 뭐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 만든 회사들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인젠트 자회사 인젠트가 카카오뱅크의 이제 프로그램 사용자 환경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또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나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 좀 발표가 돼가지고 13일에 급락이 좀 나왔는데 그 뒤로 좀 빠르게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콘택 시스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 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비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주요 사업은 이제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게임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이제 어떤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 그냥 키보드로 하고 마우스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AR, VR 쪽으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로 해서의 게임도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AR하고 VR 쪽으로 조금 여러분께 좀 성장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회사 쪽에서 한빛 드론, 그다음에 SK텔레콤과의 그 산업용 드론 및 그 제어 솔루션을 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아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론 쪽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드론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포렉스에 좀 상장이 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찍고 올라오다 보니까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또 다시 또 시장이 또 안 좋게 간다 하면 또 뭐 이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 매출액이 146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6억 원. 그다음 당기 순이익은 24억이 좀 기록이 돼서 각각 매출액은 59%, 그다음 영업이익은 524%, 당기 순이익은 21%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도 조정이 나왔다. 이건 이제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빛소프트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살짝 언급해 주시면서 종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가 됐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역전 현상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안도감에 의한 수급 유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상승이 사실 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코스닥은 괜찮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부진했었고 지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무역 분쟁, 그다음에 국채 금리 리스크,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 이런 부분 중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혹은 신규로 매수하는 종목이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은 계속해서 챙기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하단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좁은 박스권에서 하단은 지지되지만 상단은 막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매수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수 조정 시에 저가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를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69억,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검은 사막 IP의 글로벌 시장 확장 효과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 사막 M 같은 경우 작년 초에 출시된 이후에 양호한 매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한 7, 8위권에 안착해 있고요. 특히 그 해외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환율이 중요한데 원화가 전반적인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익에는 좀 유리한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검은 사막의 신규 클래스인 샤이가 글로벌 전 지역에 업데이트되면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또 신규라든지 복귀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이용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도 신규 캐릭터와 신규 지역 업데이트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이제 검은 사막 플스4의 이제 글로벌 출시가 예정돼 있어요. 검은 사막 플스4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용 검은 사막입니다. 콘솔 게임이죠. TV에 연결해서 즐기는 비디오 게임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게임팩을 넣고 했던 게임과 비슷하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 콘솔 게임 시장이 좀 작지만 최근에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은 각각 150억 달러 이상의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어서 그 PS4 버전 출시 이후에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해 6월 고점 찍고 꾸준하게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다진 이후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돌려낸 현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19만 원, 장기 이평선 저항이 되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16만 원까지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린 포장입니다. 테린 포장은 아시겠죠?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일에 본입찰이 진행이 되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6월에 실시했었던 예비 입찰에서는 그 6곳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적격 인수 후보로 5곳을 압축을 했고요. 국내 제지 업체에서는 한솔제지, 중국 제지 업체인 샤인페이퍼도 후보로 현재 시점에서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서양 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지라든지 가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골판지 시장은 고성장을 보입니다. 연매출 20%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국내 택배 시장의 이제 성장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새벽 배송이라든지 백화점, 마트 업체 온라인 사업 강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골판지의 원재료인 고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았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제 원지를 생산하고 상자 제작까지 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그 원재료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도 매력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제지업체 같은 경우 기존 업체끼리의 나눠먹기 싸움이지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 매물로 나온 업체의 매력이 커지겠죠. 관건은 매각 가격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각가를 1조 원 이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수보자 측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또 골판지 산업은 설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한 입장에서도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매각 가격이 한 7, 8천억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매각 가격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입찰이 일주일 남았으니까 본입찰 전까지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만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 보고 손절가는 6,9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 세원셀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허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생체 접합제에 관련된 특허인데, 이게 세원셀룬텍이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 콜라겐과 피브린을 혼합한 생체 접합체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생체 접합체라는 게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생체를 이제 접합하는 건데, 피부나 혈관 등의 이제 결합을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허 등록된 기술의 장점은 그 물리적 강도가 아주 높고 안정된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손상조직 복원이라든지 각종 외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서영시술에서 접합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서영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D 바이오 프린팅 소재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로 조직이나 장기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게 4차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래 치료 기술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린 이후에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매력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2,700원 정도인데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카페24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죠.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한 41억 확인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실적이었는데 그래도 컨센에는 좀 부합을 해줬고요.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쇼핑몰 거래액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고 쇼핑몰 재고관리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핌즈, 그다음에 명품 중고거래 업체인 피레이에 대한 인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6월 말에 그 간편 쇼핑 솔루션인 스마트보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 쇼핑몰 운영의 핵심 기능을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쇼핑몰 운영 초기에 접근이 쉬운 장점이 있고 출시 1개월 만에 10,000개 정도의 쇼핑몰이 개설이 됐어요. 추가적으로 그 쇼핑몰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기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이 설정한 상품이 주기적으로 뭐 자동 결제라든지 또 배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이 꾸준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진출 지원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베트남어를 지원을 해요. 베트남은 한국 스타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고 카페24의 플랫폼을 통한 동남아 시장 공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6월 달부터 꾸준한 순매수, 기관도 수급이 괜찮아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64,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넵튠입니다. 모바일 게임주죠.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IP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카지노 게임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1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을 결정을 했어요. 신주 발행 가격이 6,780원으로서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3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기업의 성장 매력이 크다는 인식이 강해서 주가의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넵튠과 크래프트가 e스포츠 사업 부분에서의 협업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져요. 넵튠 같은 경우 그 작년에 스트레이트와 샌드박스에 각각 145억 원, 121억 원을 투자하면서 e스포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이 크래프트와 협업으로 e스포츠 시장 점유율을 좀 꾸준히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게임도 스포츠다라는 그 인식이 좀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하반기에는 그 신작 모바일 퍼즐 게임인 그 픽사 타워가 출시가 됩니다.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2종도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신작 모멘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 이후에 저점을 찍고 역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7,000원 정도인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6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넵튠까지 5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코스닥이 2%가 지금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좋은데 단기 접근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PC디렉트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흐름 어땠습니까? 조금 살짝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저가 매수세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좀 후반에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크게 지금 뭐 거래량이 뭐 터지면서 밀리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PC디렉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오늘은 팅크웨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팅크웨어 같은 건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맵 소프트웨어를,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죠. LBS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의 좀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블랙박스라는 내비게이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조금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볼보 트럭 코리아와 있어서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상반기에 좀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이죠. 자율주행 그 시스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국제 표준에 좀 시험에도 통과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좀 제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실적이라든가 재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707억 정도 나와요. 약간 700억 정도 나오는데 매출액이 지금 1940억, 19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도 지금 저평가가 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간 단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5년도에 2014년도에서 약간 지금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2016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2018년에 매출액이 조금 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영업이익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무 구조에서 이제 안정성이죠. 부채 비율과 그다음에 유보율 좀 봤을 때 부채가 한 36%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유보율이 한 2,944%인 게 2,900이니까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건전하다. 근데 저는 조금 이 회사한테 좀 아쉬운 점이 뭐냐, 밑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올해는 2019년에 배당을 좀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관계자분께서 좀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좀 지급해주면 더더욱 좀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에 의해서 이 회사가 종목이 좀 빠졌던 거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돼서 좀 빠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8,200원이었나요? 제가 아까 목표가 8,200원. 네, 맞죠. 8,2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750원. 예, 6,750원. 하단에 나가고 예, 있어요. 하나 나오고 있네요. 갑자기 연고가 예. 섞여가지고 예, 매수가는 종가, 그다음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50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지난 시간에 SKC 코오롱 PI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뭐 지속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가격과 이제 좀 비슷해요. 비슷한 가격인데, 일단은 이제 시장이 조금 선언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이번 달 7월 달, 지난달 정도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갤럭시 폴드 출시와 함께 플렉서블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은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워낙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관 수급 조금 더 유입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좀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세원셀룬텍을 말씀드릴 텐데, 예. 아까 이제 그 모멘텀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부분과 생체 접합 관련 이제 특허가 있다라는 부분들. 요즘에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려서 이 제약바이오주 섹터로 분류된 종목들의 대부분 거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선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원셀룬텍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매수 관점 보겠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3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원셀론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좀 짧게 여쭤볼게요. 하위원님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좀 예. 보이는데요. 좀 3분기에 좀 흑자가 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신규 사업으로 좀 했던 게 있었어요. 하이니켈계인데 이게 양극화 물질인데, 근데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430억 규모의 좀 시설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3분기에 좀 흑자 좀 기대가 된다. 지금 이제 3분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딱 띄시던가요? 네, 저는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뽑았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중에 10%까지 급등했다가 주가가 밀렸어요. 최근에 보시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에서 이제 자전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자전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고 재상승을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전거를 벗어나서 그 전기 자전거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전거 시장의 성장도 일반 페달 자전거보다는 그 전기 자전거 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자전거에 대한 도로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주가가 충분히 밀려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주의 움직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오랜만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이 3시 26분 27초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1960포인트 위까지는 다시 올라왔고요. 1.11포인트 정도 올라옵니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데, 하루 흐름 보시면 이게 얼마만이냐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는 장만 저희가 최근에 봤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전략 후강 장세로 가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을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일중으로는 보셔도 1964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찍고 살짝 지금 3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60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동시호가에서도 196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1,147억 원 사고요.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가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장 후반에 지금 갑작스럽게 매도 포지션을 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609억 원 팔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양시장 모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조정받았던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 올라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44,000원 두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44,000원에서 지금 450원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강세장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13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맞고 내려오네요. 네이버는 오늘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14만 5천 원대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제일 상승 흐름 좋네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시총 6위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1%대의 상승 나오고요. LG화학 올라오고 셀트리온 올라오고, 셀트리온 이어서 SK텔레콤, 신한지주만 빠지고 다 올라오는데, 신한지주도 지금 한 호가 정도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철강주들도 오늘 보이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60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등 흐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도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출금리 얘기 나오고 부양책들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없이 쭉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나오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기관은 오히려 매수 물량 늘리고 있고,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개인들은 일단 팔고 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7%대까지 올라왔고요. 하락하던 CJ E&M도 상승 반전, 헬릭스미트도 상승폭을 2.5%대까지, 펄어비스도 2%대의 상승, KMW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빨간불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휴젤 올라가는데, 이 두 종목이 한 섹터죠. 보톡스 섹터인데 휴젤의 상승폭이 지금 7%대까지 올라왔고요. 주가 자체로만 본다면 휴젤이 메디톡스를 앞질렀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에서는 휴젤이 아직까지는 좀 밀리긴 하지만요. 거의 다 따라잡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6만 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소폭의 반등 나왔고요. 파라다이스도 상승폭 키웠습니다. SK머티리얼즈만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오랜만에 진짜 시원시원한 시장을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급등이 3~4% 정도 나와주면 좋겠지만 오늘도 뭐 장중에 조정이 살짝 나온 뒤에 올라온 부분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을 조금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인분들께서 좀 매도를 좀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고, 저는 제가 어제 저희 세인플러스 하체기위원회 무료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요. 앞으로 시장 시나리오는 장중에 조정을 하고 가는 그런 흐름도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해서 전약 후 강이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우리가 이미 다 생각하고 있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가셔야 하는 그런 흐름인데, 워낙 사이드카가 코스닥 쪽에 걸리면서 좀 두렵다고 보시니까 개인분들께서 좀 매도를 하시는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좀 눈에 또 보인다 싶으면 그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늦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서, 일단은 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왜냐 앞으로의 매물대가 많이 좀 저항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하다가 좀 단기적인 또 파동에 좀 조정이 나오겠고, 또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또 다음 파동의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인 고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매수를 안 하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 시장을 좀 즐기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뭐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제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은 좀 시장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지금 뭐 외국인도 좀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뭐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딱 다 하나입니다. 5일선 하나만 보고 가세요.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고,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좀 생각하시고 종목들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은 종목들이 낙폭이 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성장주이면서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정책을 발표를 하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후퇴되는 과거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래서 성장주 쪽 저평가에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서 좀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5일선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는데, 악재는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에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금 가격이죠.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간밤에 이제 약간 꺾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현물 시장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 가격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이제 약간 강세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원달러는 1,2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빠르게 이제 원화 강세로 안 가더라도 현 시점에서 더 크게 급등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 가격과 이제 환율의 하향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하향 안정이 동반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약간의 기로인 것 같아요. 20일 이평선까지 일봉상 바짝 붙였기 때문에 내일 이제 20일 이평선을 뚫고 안착을 시킨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좀 시장에 안착을 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05% 올라오면서 1960포인트 지켰습니다. 1960.25포인트로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상승폭은 코스닥이 어마어마했죠. 2.03%나 급등하면서 606.7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중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2원 70전 내려가면서 1208원 3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7823번님의 네이버입니다. 13만 9천 원의 비중 4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로써 이분은 이제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이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 정도만 할까 말까.
근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네이버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N파동이 있는데 지금 이 N파동 같은 옆으로 좀 주고 상당히 좀 강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재차 단기적인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지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는 일단은 뭐 여기 부분에서 아마 15만 6천 대 이 정도에서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맞고 좀 떨어질 수도 있으면,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간다고 하면은 네이버도 같이 좀 강세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같은 5일선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5일선을 계속 지지를 받는다 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고, 5일선을 이탈한다 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 이탈을 하면 그때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이버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대형주 다음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2위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 0955번님께서 73,400원에 비중 20%. 이분은 살짝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투자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짧게 보면은 매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상승 이후에 저항권에서는 일단 한번 저항을 받고 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고, 디램 가격도 단기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하기는 해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쭉쭉 상승할 만한 여건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향후 전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 홀딩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디램 같은 경우 업황 회복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가 적극적인 감산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생산 공정을 다른 공정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물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번이나 이제 감산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완만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앞으로 꾸준히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돼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과의 갈등을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같은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관점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좀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그냥 매도하시는 관점인데요. 중장기적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한 8만 2, 3천 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중장기적 관점이라면 좀 홀딩을 하고 끌고 나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이어갑니다. 이번엔 대창 종목 들어와 있고요. 3695번님이 1650원에 4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어떻게 할까요? 5월 달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었어요. 예.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좀 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계속해서 좋지가 않다. 6월 20일에 잠깐 지금 시가를 넘게 잡고 올라갔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좀 좋지가 않은 흐름을 보이겠는데, 이 대창 같은 경우는 이 항동봉 전문 쪽 생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자동차, 선박 다양한 그 산업 시설에 좀 소재로서 좀 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봉이라든가 연봉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지금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바로 뭐 1650원까지 올라오면 좋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손실 없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대창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두올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3637번님께서 1670원에 비중 20% 여쭤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 팀장님?
근데 일단 도요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암호화폐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상승을 할 때 좀 빠져나오는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암호화폐 인수 관련된 모멘텀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그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월요일장에 그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흔히 뭐 말하는 이제 세력이라든지 이런 수급의 유입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되기까지는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670원이시니까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재무가 좋거나 실적이 좋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오시는 데만 초점을 두시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비중 20%를 매도하는 타이밍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매도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1,100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전 저점이 있었던 가격대가 1,100원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00원까지 한번 이제 노려보면서 그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손실이 크기는 하지만 일단은 잘라내고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0271번님의 문자입니다. 에스모 8,96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기 많이 일어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예, 에스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이제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주식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한 1,000원짜리가 15,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00% 이상 지금 수익이 좀 났던 종목인데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뭐 약간 여기서 좀 조정, 바운드가 나왔다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조정 부분에 대해서 반등은 일정 부분 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저점을 좀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파동을 좀 치면서 단기적인 상승과 조정을 이렇게 계속 펼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이제 생산해서였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상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도 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6,220원까지 다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8,700원 정도, 8,800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거기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스모에 대한 이야기, 손절 라인들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65번님의 한글과 컴퓨터 14,400원에 비중 30%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여쭤보셨어요.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충분히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밀렸었던 게 물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린 거거든요. 한글과 컴퓨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도 실적 잘 나왔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국내 오피스 부분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인공지능 사업 진출, 모멘텀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게 된다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장이 이제 완전히 현재 시점에서 딱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흔들림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가 흔들림을 좀 견디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아직은 하락 추세를 못 벗겼어요. 근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11,000원만 이제 돌파를 해내면 추세 전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제 이중바닥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수급이 크게 많이 유입되진 않아요. 거래량도 보면 오늘 6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종목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그 실적 성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보고 시장의 하단을 찍는 시기에 완만한 반등 기대되니까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손절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00원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은 시장 때문에 흔들려도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끌고 가자라는 관점입니다. 9,5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를 굳이 잡자면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12,500원 이전 고점이니까 이 가격까지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번님 텔레칩스 11,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중은 적절한 것 같은데. 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전문 업체입니다.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한 70% 차지하고 그 외의 국가들이 뭐 6%, 5%, 4%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한다겠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같이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월 24일에 14,800원까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함께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